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중 교통사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고의 규모가 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사고 직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번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승민 변호사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건, 사고 중에 하나로 교통사고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도 개발이 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에도 변화가 어떻게 유의미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만 건을 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건 내외로 소폭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교통법규나 사고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 같은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후처리가 다르게 이루어지잖아요. 뭐 가벼운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지만 또 크게는 소송까지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이 될까요? 말씀처럼 가벼운 교통사고, 그러니까 즉 재산상 피해만 있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보험 처리를 통해서 합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로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형사처벌이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어떤 경우에 이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가해자의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상의 정도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상황에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한 사고의 경우, 그리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화물의 낙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더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참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고도 있을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제 의뢰인은 우측 합류 도로에서 본선 도로로 합류를 하면서 예. 차로를 변경을 하고 있었고 네네. 본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제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특법에 따르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참 무서운 경우 같아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좀 중상해가 됐을 때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나요? 네, 의뢰인은 갑자기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셔서 예.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합의금 마련이 많이 걱정이 되셨고 그런데 저는 의뢰인을 안심하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통사고 사건을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 이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고 예. 이미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그 합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예. 드렸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현명한 또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황당한 사건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제 사건 중에 고속도로에 이미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덤프 트럭이 있었는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의뢰인 차량이 그대로 덤프 트럭의 차체 하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덤프 트럭을 발견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핸들을 틀었지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니, 좀 어둑한 시간에 또 가로등도 없는 도로였다면은 정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 차량을 발견하기가 미리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이미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덤프트럭보다 후행 차량인 의뢰인의 과실이 더 크게 판단되게 됩니다. 예. 의뢰인 입장에서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크게 다쳐서 장애까지 남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덤프트럭은 차체는 손상되었지만 운전자는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특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지만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사고 경위가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고라는 게 참 예측이 안 되니까 나에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상대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러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 접수를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쌍방 간 사고 경위나 가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피해 상황이 큰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기셔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가수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이후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교특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에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로 또 처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처벌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고 사고 이후 과정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과도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적은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 대응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